안녕하십니까, 센세무사 강종호입니다. 로또 1등 당첨되면 기분 좋으실 겁니다. 근데 만약 당첨금을 찾으려면 당장 현금을 5억 원 내놓으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심지어 6개월 안에 못 내면 당첨을 취소하고 벌금까지 물린다면요. 이게 이제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상속을 로또로 비유하는 것은 좀 그럴 수 있지만 부동산을 물려받은 분들에겐 이런 게 현실입니다. 아버지가 빌딩 남겨주셨다. 그거 좋아했는데 막상 상속세 고지서를 받고 나면 이거 팔아서 세금 내면 남는 게 없다라고 곡소리를 합니다. 재산은 있는데 현금이 없어서 파산할 수도 있겠죠. 한국 가계 자산의 70에서 80%가 부동산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20억짜리 건물은 남았는데 통장 잔고는 얼마 안 될 수 있습니다. 2천만 원, 3천만 원일 수도 있죠. 그런데 상속세가 5억이나 6억이나 나오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상속세 납부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속세를 연 단위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연부연납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해를 나눠서 거듭해서 나누어 낸다는 뜻입니다. 최대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예전엔 5년이었는데 법이 바뀌어서 지금 많이 늘어났죠. 상속세가 2천만 원을 넘으면 신청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10억 원 세금이라고 한다면 1년에 얼마를 내릴까요? 1년에 1억씩 내야 되면 될 것 같은데 조금 다릅니다. 첫 해부는 신고할 때, 신고 기한 때 내야 돼서 세금이 10억 원이면 11분의 1인 9천만 원을 내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10년에 걸쳐서 내는 식이죠. 국세청이 은행은 아니지만 세금을 늦게 받는 대신 가상금 성격의 이자를 받습니다. 현재는 연 3.1%인데 시중은행 대출금리보다는 조금 저렴하거나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 변동되는데 은행이자보다 싸다고 무조건 하는 게 이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두 가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국세청에 담보로 잡혀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급할 때 이 부동산을 팔거나 추가 대출을 받을 때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는 이자 부담입니다. 10억 원에 대한 이자만 생각해도 1년에 클 수 있죠. 본인의 소득으로 이 원리금을 감당할 수 있다면 냉정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은행 대출 받아서 일시불로 낼지 연부연납으로 낼지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출이 나오면 대출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 연부연납 이자가 은행보다 쌀 수 있다고 했지만 자산 처분을 생각해보면 다를 수 있죠. 연부연납을 하려면 국세청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을 해야 되는데 만약 3년 뒤에 이제 집값이 엄청 올랐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팔고 싶은데 국세청에 담보로 잡혀 있습니다. 세금을 다 갚기 전에 팔 수가 없죠. 원리금 갚을 능력도 안 된다. 대출도 안 나온다. 이런 최악의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세무서장님 돈은 없으니 저기 있는 저 땅 가져가세요라고 할 수는 없을까요? 이것을 물납이라고 합니다. 현금 대신 물건,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세금을 내는 제도인데 안 팔리는 땅 그냥 나라에 줘버리고 퉁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납은 일반적으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물납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물납의 함정은 가격 평가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세가 10억짜리 땅이 있는데 이게 공시지가로 치면 보통 시세보다 낮잖아요. 그래서 한 6억으로 평가된다고 치죠. 그럼 물납을 신청할 때 국세청은 이 땅을 얼마로 쳐줄까요? 10억일까요? 6억일까요? 이때는 공시지가인 6억으로 받아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세를 계산할 때 그 땅을 공시지가로 평가해서 신고했다면 물납으로 받아줄 때도 그 가격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시세 10억 원짜리 이제 땅을 주고 세금 6억 원으로 깐다는 뜻이죠. 이제 그 땅을 이제 시세보다 싸게 9억 원을 팔아서 현금 6억 원 세금 내고 나머지 3억 원을 챙기는 게 훨씬 이득일 수도 있습니다. 아예 부동산을 감정평가해서 기준시가보다 높게 해서 물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또 현금 낼 능력 되면 물납 받아주지 말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이 있는데 부동산으로 내겠다고 하면 거절당합니다. 진짜 상속자산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신용 좋고 대출 여력이 있다면 대출 받아서 내는 것이 좋고요. 대출이 막혔거나 소득이 적다면 연부연납 신청해서 나눠내는 것이 맞습니다. 연부연납을 하다가 중간에 돈이 생기면 언제든 나머지 세금을 한 번에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일단 신청해 놓고 부동산을
받고 팔릴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버는 것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 낼 돈 없다고 덜컥 싼 값에 겉멋을 파는 것은 나쁜 선택입니다. 상속세 무섭다고 시세보다 20%, 30% 싸게 급매로 던질 필요 없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을 이용해서 임대료를 모으든 제값을 받고 팔든 어떤 일종의 버티기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상속세는 현금 흐름의 싸움입니다. 재산이 얼마냐보다 세금 낼 현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 미리 종신보험 같은 거 들어서 사망 시 나오는 보험금 등으로 세금을 내게 준비하시는 것도 팁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전문가와 납부 플랜을 상의하십시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